자, 테마 65는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입니다. 이거는 뒤에 인사행정 하시면 시험에도 나와요. 타당성은 원래 목표 달성도예요. 내가 총을 쏴가지고 타겟을 맞췄나 못 맞췄나 그 얘기야. 그치? 그럼 시험이라면 시험을 쳐가지고 능력자를 뽑았나 못 뽑았냐가 이제 그 설명 타당성 개념이라면은 정책은 이거예요. 내가 정책을 평가해봤어. 근데 진짜 효과 있는 정책이야. 그럼 있다고 평가해야 돼요. 만약 효과가 없어. 그럼 없다고 평가해야 돼요. 이 말이 맞다면 정책 평가는 타당한 거야. 원래 정책 평가의 목적은 타당한 정책은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거고 타당하지 않은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거니까요. 이제 타당한 정책이 효과 있으니까 효과 있다고 평가하고 없으면 없다고 평가하면은 그 평가는 타당한 거야. 그래서 정책의 타당성하고 평가의 타당성은 달라요. 정책의 타당성은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거고 정책 평가의 타당성은 효과 있는 정책은 있다고 평가하는 거고 효과 없는 정책은 없다고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신뢰성은 일관성이야. 그 정책 평가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관련이 없어요. 항상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가. 설사 효과 없는 정책이어도 계속 있다고 나온다면은 타당하진 않아도 신뢰성은 있죠. 저는 저울을 얘기 들어요. 어떤 저울에 올라가니까 내 몸무게를 맞췄어요, 정확히. 이게 타당한 그 저울이겠죠. 근데 내 몸무게는 못 맞췄어. 못 맞췄지만 어제도 100kg, 오늘도 100kg, 내일도 100kg야. 그럼 맞추진 못했지만 일관성은 존재하잖아요. 요게 이제 뭐가 돼? 신뢰성이에요. 0점을 못 맞췄지만은 타점은 형성된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신뢰성이 없어 봐. 그럼 몸무게가 매일 바뀌어. 그러면 절대로 못 맞추겠죠. 반면 신뢰성이 있다고 해도 아까 봤듯이 100kg, 100kg, 100kg라는 신뢰성은 있어도 내 몸무게는 못 맞췄잖아, 지금.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는 신뢰성은 타당성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다 타당한 건 아니다. 다만 타당하다면 무조건 신뢰성은 있으니까 타당성은 신뢰성의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타당성의 개념과 신뢰성의 개념, 그다음 타당성의 종류가 많이 나올 건데 네 가지를 이제 돌려 물어봐요. 두 문자는 구통 내외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적 타당성이야. 정책이 그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그 얘기니까요. 그치?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특정 상황에서 약이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인과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타당성이야. 어떤 정책을 했는데 얘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내적 타당성 있는 정책이 이 A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었거든,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상황에 가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책과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성을 말하는 거라면은 얘는 상황 A와 상황 B의 유사성을 말해요. 됐지? 내적 타당성이 없다면은 여기서도 효과가 없는 거야. A 상황에서도 효과가 없는 거야. 이걸 B 상황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지요. 제일 중요한 건 내적 타당성이야. 특정 상황에서 먼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은 결론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일반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적 타당성이야. 실험실 말고 딴데 가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적 타당성은 정책과 효과 사이를 말하는 거고요. 외적 타당성은 정책과 효과 사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에서 얻은 결론이 다른 상황에서도 효과 있는가 없는가 상황의 유사성을 말해요. 이걸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일단 구성 타당성이야. 자, 어떤 정책은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야식과 비만이다. 그럼 야식이 뭔데? 그렇지? 운동과 건강이다. 운동의 의미가 뭔데?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이런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신용도란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될 거야. 이런 신용도를 구성 요소로 갈라가지고 하나하나 측정할 수 있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나 똑같은 개념으로 구성돼 있을 거고 측정이 되겠죠. 은행마다 사람의 신용도가 평가하는 지표가 다 다르다면은
어떤 은행은 신뢰성이 있다고 나오겠지만 어떤 은행은 신뢰성이 없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 개념, 이론적 개념을 측정 얼마나 동일한 지표로 측정했는가. 같은 개념이라면 같은 개념으로 측정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외적 타당성의 전제 조건이야. 왜? 요 개념이 같아야지 다른 상황과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A 상황의 그 구성의 측정 요소하고 B 상황의 측정 요소가 다르다면은 설사 A 상황에 효과가 있더라도 B 상황 가면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 타당성은 어떤 추상적 개념을 누구나 똑같은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결론 타당성은 연구 설계야. 이 정책이 효과가 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연구 설계가 정확해야 돼요. 내 수업이 효과가 있나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수업을 듣는 집단과 듣지 않는 집단 두 집단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듣는 집단과 듣지 않는 집단은 둘이 구성이 똑같아야 돼. 똑같은 상황이 돼. 똑같은 상태가 돼야 돼요. 여기는 상위 5% 애들이고 여기는 뭐 하위 95% 애들이야. 그럼 상위 5% 애들한테 효과 있다고 해서 상위 5%한테 효과가 있다는 것은 내가 수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의 차이 때문에 나온 효과잖아. 그래서 어떤 결과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가 정밀해야 돼요. 그래야지 연구 설계가 정밀해야지 이 모집단이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효과가 있으면 있다고 나올 거고 효과가 없으면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 연구 설계 정밀함이야. 얼마나 검증 도구가 리트머스 종이가 아주 정밀해야지 코로나를 측정하는 도구가 정밀해야지 정밀하지 못하다면 나 코로나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나오든지 또는 걸렸는데 안 걸렸다 나올 겁니다. 기억나죠, 우리? 어떤 정책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데 연구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나온 거야. 이건 일정 오류야. 거꾸로 어떤 정책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연구 설계가 잘못돼갖고 효과가 없다고 나온 거야. 이정 오류예요. 그래서 결론 타당성의 키워드는 강력한 연구 설계.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 일정 오류, 이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 타당성의 키워드는 어떤 추상적 개념을 누구나 똑같은 개념으로 측정 가능하게 바꿔놓는 것. 외적 타당성의 전제 조건. 그 다음에 결론 타당성, 통계적 결론 타당성은 연구 설계 정밀함이야. 연구 설계가 정밀해야 돼. 모집단이 정확해야 되고 실험 대상자와 비교 대상자가 정확해야 돼. 그래야지 효과가 있으면 있다고 나올 거고 없으면 없다고 나올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면 있는데 없다고 나온다든지 없는데 있다고 나올 거야. 이거는 내적 타당성의 전제 조건이에요. 연구 설계가 정밀해야지 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거니까. 내적 타당성은 연구 설계가 정밀하다는 가정 속에서 인과성을 정확히 밝힌 거예요. 이 결과는 요 수업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고 여기서 얻은 결론이 딴 데 가도 효과가 있다고 말할 정도를 외적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은 이 정책과 원인 사이에 뭐가 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은 상황과 상황이 다른 거야, 지금. 상황과 상황이. 여기까지가 이제 구통 내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적 타당성, 정책의 인과성, 그 다음 외적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 특정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얻은 정책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 구성 타당성은 추상적 개념의 측정 가능성, 어디나 똑같이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결론 타당성은 연구 설계 정밀함. 그래야지 효과가 있으면 있다고 나오고 없으면 없다고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신뢰성이야.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검증하는 방법이 총 네 가지인데 크게 두 개로 묶여요. 기업과 니은은 동일 집단이야. 한 집단이고 디귿과 리을은 두 집단이에요. 한 집단이니까 두 번 시험 치는 거야. 동일한 집단한테 어제 A란 문제를 오늘 A란 문제를 그치?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어제와 오늘밖에 없죠. 종적 일관성이에요. 재검사법. 반면에 복수양식법, 동질이용법은 두 집단이야. 상이한 A와 A-를 비교할 거예요. 그건 A와 B를 비교할 거야. 그러니까 봐.
어제와 오늘, 어제는, 자, 봐. 두 집단이에요. 동일한 집단이야. 동일한 집단한테 어제는 A를 치고 오늘은 B를 시험 칠 거예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있으니까 종적도 있죠. 또 A와 B도 다를 거니까 이건 횡적도 되죠. 문제가 다를 거니까 이게 복수양식법, 그다음에 동질이용법. 그래서 같은 집단한테 같은 문제를 두 번 친다. 복수양식법. 같은 집단한테 상이한 문제를 두 번 친 다음에 비교한다. 동질이용법. 그렇지? 시간이 다르니까 둘 다 종적이지만 두 번째 거는 A, B 문제도 다르니까 횡적이라고 그래요. 반부법부터는 두 집단이야. 두 집단한테 같은 문제 AA 칠 수도 있고요. 유사한 문제 AB 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같은 시간에. 시간이 같는데 문제가 지금 A, B 다르잖아, 지금. 또는 두 집단이잖아. 횡적 일관성이죠. 행적 일관성, 상이한 집단한테 같은 문제를, 유사한 문제를 한 번 친 다음에 문제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반분법 보다시피 A 문제 전체와 B 문제 전체를 통째로 비교하죠. 평균이 같은가 안 같은가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95, 여기도 95야. 평균은 같아 보이는데 문제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A와 B와는 A1과 B1은 큰 차이가 있고 A2와 B2에 큰 차이가 있었어.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은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문제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다른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잖아. 이런 걸 지워가는 게 뭐다? 문항관 일관성 검사법이라고 그래요. 문항관 일관성 검사법. 합쳐서 디귿과 리을을 내적 일관성 검사법이라고 그래. 어쨌든 이 둘의 공통점은 두 집단한테 유사한 문제를 각 한 번 친 다음에 또는 같은 문제 쳐도 돼요. 같은 문제를 각 한 번 친 다음에 문제끼리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끼리 전체 평균 비교한다면 그냥 반분법이고요. 문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차이가 나오는 걸 지워간다는 거는 이거는 문항관 일관성 검사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뢰성의 검증 방법, 제동반문 또는 제복반문 두 문자, 구통내외 제복반문 조금 약간 뭘까? 그 테크닉이 필요한 기법이죠. 기법들이니까. 여기까지 잘 나오는 거니까 좀 봐두시고 더 잘 나온 게 있으니 뒤에 나가면 뭐가 나온다. 이제 타당성의 저유 요인들. 정책학에서 평가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쪽이에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내적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제3의 요소가 껴있는 거고요. 외적은 원인 결과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상황의 차이점이에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외적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